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피부까지 나왔어 이제? 네.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느린데? 다른 시간 다 빼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근데 아직 뭐 신경계도 못하고 호르몬도 못한 거 아니야? 네. 너네 역격전에서 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던졌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미 약간 정해져 있으니까 입 밖으로 나온 거라고 그거란 말이야? 수술이 하나 더 있잖아. 아, 더 있어? 네. 문남도 그래서 누적이잖아. 문남 별 다시 들어 앞에 등소운동 다시 들어간대. 너네 약간 그런 약간 밑밥 깔린 것 같은데? 봅시다. 성인 이야기고 그 세포 분열부터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축제 다음 주에 내년. 아, 넌 축제에도? 네. 다음 주 목요일. 아. 그래, 지금 원래 10월에서 축제 시즌이니까. 봅시다. 우리 그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아까 말했죠. 그치?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 교환에 어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세포의 크기를 하나 늘리는 것보다 세포의 수를 어때? 늘리는 게 훨씬 더 그 단위 부피당 표면적인 비율이 커지니까 물질 교환에 유리해요라는 걸 저번에 보여줬어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누가 많이 없어서 조용한 느낌이지? 큰 애가 없어서 그래. 시끄러워네. 자, 그래서 우리 염색체 보면요. 여기까지 했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그때 필기만 하고 넘어갔지. 제대로 안 했지. 그치? 오케이.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바탕으로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작은 입자부터 시작을 해보자.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냐면 유전자였죠. 그치? 유전자가 가장 작은 입자였어. 근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걸 우리 DNA라고 하잖아요. 그 DNA의 일부분을 따서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수많은 유전자가 모이면 하나의 뭐가 된다? DNA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유전자가 모이면 DNA가 되고요. 그리고 DNA를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가느다란 뭐처럼 보이냐? 실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DNA가 어디에 말려있냐면 동그랗게 생긴 단백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있어요. 마치 휴지가 휴지심에 감겨있는 것처럼 DNA가 이렇게 단백질에 돌돌돌돌 말려있어. 그럼 이 DNA하고 단백질이 이렇게 말려있으면 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살짝 굵은 모양의 뭐처럼 보이냐? 실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실이라는 애가 굉장히 염색이 잘 드러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 염색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사라는 게 실사예요. 실사. 염색이 되게 잘 되는 실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평상시에 존재하는 형태가 바로 염색사다. 굵은 실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요. 이 염색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어때야 돼? 보통 세포 분열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엄청 귀여운 병상이 인형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
근데 내가 범산이 인형이 너무 귀여우니까 범산이 인형을 한 마리 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범산 인형을 한 마리 더 만들려면 이 상태에서 범산이 대가리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똑같은 범산이 두 마리가 만들어질까? 안 되지, 그치? 그럼 똑같은 범산이 두 마리를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 뭐를 해야 되겠어? 요 한 마리를 가지고 똑같은 두 마리를 만들고 싶대. 그러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복제죠. 복제. 그치? 이 범산이가 갖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똑같은 범산이 한 마리를 더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항상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뭐냐? 복제. 그래서 세포 분열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염색사를 복제시켜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염색사의 양이 몇 배로 늘어나냐? 2배로 늘어나요. 2배로. 오케이? 그래서 염색사의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이대로 그대로 쫙 잘라버리면 똑같은 범산이 어때? 두 마리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제 완벽한 뭐가 된 거야? 세포 분열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염색사가 2배 늘어난다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염색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식의 실뭉탱이가 있었는데 세포 분열을 하려고 실뭉탱이의 양이 몇 배 늘어난 거라고? 2배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예쁘게 딱 반띵할 수 있어? 실뭉탱이 2개를 이렇게 묶어주고 얘를 가지고 딱 알맞게 반으로 쪼개라라고 하면 우리 쪼갤 수 있나? 없잖아. 그치? 그럼 우선적으로 얘를 뭐 해야 될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나비 모양의 이렇게 물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양쪽이 어때? 똑같아지니까 이 상태로 뭐 할까? 반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염색사라는 걸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 염색사를 응축시켜가지고 뭐로 만들어줘야 되냐? 염색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색사를 복제한 다음에 응축시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돼요. 그래서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냐? 분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는 게 염색체예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고 분열할 때만 관찰 가능한 게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염색체를 보면 항상 어때?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똑같은 거 2개로.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복제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염색체의 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염색체의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염색체의 이렇게 한 부분들을 염색 분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밑에서 마주 볼게요. 여기 그때 하나씩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DNA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걸 DNA라고 한다.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을 뜻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DNA 안에는요 굉장히 어때?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염색체라는 건요 복제가 된 후에 응축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를 보면요 이렇게 유전 정보가 똑같은 두 가닥을 이렇게 가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한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염색 분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뜻합니다. 각각의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끼리 유전 정보가 어떻다? 100% 동일하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끼리는 완벽하게 어때? 동일하다. 아까 범산이 2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복제시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에 있는 유전 정보는 같아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를 봤는데 어떤 염색체를 이제 어떤 세포에서 염색체를 보냐면 체세포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를 관찰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세포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체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체세포가 뭡니까?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를 체세포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죠? 생식세포 있었죠. 정자, 난자 이런 애들이 생식세포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2갈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를 보면 몇 개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냐? 46개의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더래. 근데 이 46개를 가만 보니까 염색체끼리 겉모습이 똑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걸 확인할 수 있더래.
아까 말했지. 겉모습이라고 했어. 겉모습. 알겠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걸 확인할 수 있다네. 내용물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겉모습이 똑같은 거야. 겉모습.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보시면 체세포를 봤더니 쌍을 이루고 있는 뭐야? 크기와 모양, 즉 겉모습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고요. 왜 두 개일까요? 여기도 써있지만 하나는 누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하나는 누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그렇죠?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이렇게 각각 왔기 때문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근데 엄마랑 아빠는 알다시피 뭐예요? 남이죠. 그치?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전 정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염색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염색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 상동 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상이라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모양이라는 뜻이야. 상. 달의 위 상. 이런 건 기억나지? 그쵸? 상이라는 단어는요, 모양을 뜻해요. 동일하는 게 뭐겠어요? 동일하다는 뜻이겠지?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쌍으로 묶으면 몇 쌍이 되냐? 23쌍이 되죠? 그치? 그래서 사람의 상동 염색체를 보면 체세포에 46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고 쌍으로 묶어졌을 때 23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쌍을 번호로 매겨서 1번부터 23번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봤더니 우리 또 상동 염색체를요 크게 두 갈래로 또 나눠놨네. 자, 일단 첫 번째, 남자, 여자, 성별의 구애 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대. 그게 몇 번까지 해당하는 염색체냐? 1번부터 22번까지 해당하는 염색체가 남녀 모두 다 똑같이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 자, 그런데 남자가 갖는 거, 여자가 갖는 거 달라. 그쵸? 다른 염색체가 있더래. 그게 바로 뭐냐?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X, Y 이런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지. 그리고 Y 염색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야? 남자죠. 그쵸? 그래서 Y 염색체의 출처는 항상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자 염색체 구성, 남자 염색체 구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 확인할 수 있죠? 그치? 1번부터 22번까지가 다 뭐야?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면 되고 마지막 23번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다. 그리고 X하고 Y가 있는데 Y가 항상 좀 어때? 좀 삐꾸처럼 생겼어요. Y가 많이 약간 찐따같이 생겼죠? 그래서 Y 염색체가 항상 좀 찐따야. 항상 좀 작고 조그맣고 오케이? 좀 삐꾸 같아요. 알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딸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생물이 갖고 있는 염색체의 수가 써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46개. 자, 개가 78개, 침팬지 48개. 그럼 뭐 범산이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침팬지가 48개를 갖고 있대. 그럼 침팬지는 범산이보다 우월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아니면 여기 멍멍이가 78개 갖고 있잖아? 범산이는 46개야. 그럼 걔가 지나가는 똥개가 범산이보다 어때? 우월할까? 아무도 크게 부인하지 않네. 어때? 어떻게 생각해? 범산이 한정으로는 가능하다고? 게시기만한테 못하라고? 영상 보는지 확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딸리다고 해서 얘 좀 띨빵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범산이 걔만도 못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염색체 수가 적다고 해서 뭐 진화가 덜 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염색체 수가 똑같아. 범산이랑 그 다음에 뭐 할까? 범산이 동물 뭐 좋아하지? 무슨 동물 좋아해? 범산이? 뭐 좋아하게 생겼어? 뭐 오랑우탄? 오랑우탄이 있는데 오랑우탄이 46개야. 그럼 범산이랑 오랑우탄이랑 염색체 수가 똑같아. 그럼 서로 같은 종?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같은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도 말해줬는데 서로 뭐 해야 돼?
교배시켜봐야 되는 거 알죠? 오랑우탄이랑 범사이랑 교배를 시켰을 때 그때 태어난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같은 종이고 없으면 서로 다른 종이다. 이런 식으로 종을 구분한다고 했었잖아.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우리 얘네들은 같은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뭐까지 봐야 되냐? 모양, 크기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네,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은 거는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옆에 빠르게 문제 풀고 뒤에 세포 분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님 베트남에서 못 들은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이상한가?
멘델 한 사람. 멘델. 저는 멘델 했어? 뒤에가 멘델이야. 세포분열 뒤가 멘델이야. 멘델 했어? 안 했지? 그치? 아 그때 우리 옛날 먼저 했었구나. 멘델 들어갈까? 멘델 들어갈까? 하는 걸 하지 마세요. 멘델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좀 범선이 맨날 안 돼. 그래도 아, 범선이가 제일 큰 문. 범선이가 되어야 되는데. 반일 중에는 반 꼴찌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떡락. 자, 이제 세포분열. 다 맞추고. 자, 1번. 다음은 세포분열에 필요한 까닭을 설명한 거예요. 자, 세포의 크기가 크면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해. 그렇죠? 자, 세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오히려 뭐가 유리하다? 숫자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각수, 그 다음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C, DNA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A, 염색 분체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을 우리는 B라고 하고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염색체의 수 모양은 생물 종에 따라 다르다. 맞는 말이고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서로 어때? 100%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상동 염색체는 엄마, 아빠한테서 각각 하나씩 받았다. 어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체세포는요 몸의 부위와 상관없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있는 세포를 떼도요, 뭐 엉덩이에 있는 세포를 떼도요, 뭐 귀에 있는 세포를 떼도요, 간에 있는 세포를 떼도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 자주 틀려요. 이거 생각보다. 그 다음에 4번 남자 거 여자 거예요.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46개로 똑같고 성 염색체 22쌍, 성 염색체 1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의 성 염색체는 XY, 여자의 성 염색체는 XX 이렇게 얘기했고요. 간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있는 성 염색체를 보시면 돼요. 그치? 간은 XX니까 여자, 나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Y 추천 항상 누구? 남자로부터. 오케이? 아빠로부터예요. 아빠로부터. 들어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빡세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체세포 분열은요, 체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를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세포 분열을요, 어떤 식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빵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단팥빵을 하나 준비해 볼게. 단팥빵. 자, 단팥빵 생각해보면 밖에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냐면 앙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게 단팥빵이죠. 근데 내가 단팥빵을요 똑같은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똑같은 단팥빵 두 개. 그러려면 일단 뭐를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 반을 자르면 아까 똑같은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일단은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포 분열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앞서야 된다? 복제라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빵의 양도 2배로 늘리고요. 안에 있는 앙금의 양도 2배로 이렇게 늘릴 겁니다. 자, 이렇게 양이 2배로 늘어났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 얘를 한으로 자르면 되겠죠. 근데 이 자르는 순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자를 거냐면요. 안에서부터 자를 거야. 앙금부터 먼저 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빵을 자를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자, 이 앙금이라는 건 우리가 세포에 빗대서 설명을 하면 마치 뭐하고 대응되냐? 핵과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빵이라는 게 바로 뭐야? 세포의 바탕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을 거야. 세포질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를 먼저 해야 되냐? 핵 분열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핵 분열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나눠? 빵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세포질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핵 분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아, 사진이 졸리네. 아, 사탕 줄까? 사탕 먹어. 자. 왜? 샴푸
딸기 전 사탕 먹어. 짱대. 오렌지 사탕이야.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사탕. 어때? 됐어? 사탕 줄까? 사탕 맛있는데? 어때? 맛있어? 그걸 여기다 주고 쓰레기 나한테 주고 내가 버려줄게. 아니야? 아 어떤 사탕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사 먹으려고? 사실 계피 사탕이 제일 비싸. 알고 있어? 나 계피 좋아해? 네. 역시. 너도 줄까? 아니 맛있어. 이거 애들 엄청 좋아해. 이거 막 한 줌씩 가져와. 문남애들 되게 좋아해. 오렌지 줘. 챙겨봐. 이따 수학 가잖아. 하도. 챙겨. 소전 주세요. 봐봐요. 자, 그래서 아까 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체세포 하나가 이제 몇 개로 나눠지는가? 2개로 나눠지는 거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의 일단 첫 번째 순서 뭐부터 시작하냐? 핵분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로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핵분열 과정을 일단 볼 건데 이 분열을 하면요. 핵분열 때 등장하는 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 분열 시에 관찰할 수 있는 물체. 그게 바로 뭐냐? 염색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과 이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시기를 나눌 겁니다. 그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총 4가지의 시기로 나눌 거예요.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우리는 합쳐서 아까 말했듯이 핵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분열을 할 수 없다고 했었지. 바로 잘라버리면 어때? 똑같은 거 2개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뭐를 해야 돼? 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제를 해야지 반으로 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뭐 간보는 시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해서 우리 간기라고 합니다. 준비 시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해서 간기라고 부른다.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보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요, 세포 분열의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양을 2배 늘리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치? 할 일이. 자, 그래서 이 간기 때 뭐가 커지냐?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죠. 아까 말했죠? 빵의 양을 늘려야 된다고. 그치? 빵도 늘리지만 또 누구도 늘려야 돼? 안에 있는 팥도 늘려야 되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고 들어있는 안에 있는 유전 물질, 앙금, 파당금, DNA 역시 복제되면서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오케이? 세포의 사이즈가 부푸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 그 자체의 모습이야. 핵막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서 실처럼 존재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염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시기를 간기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어.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지? 그 복잡한 실 덩어리를 예쁜 모양으로 응축시켜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 염색체입니다. 우리 전기라는 시기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하냐?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염색체의 생긴 꼬라지 뭐라고 했어? 우리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하나가 뭐 한다고 했지? 복제가 되면서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아까 말했었지. 그래야지 똑같은 거 2개를 만드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기 때 보면요. 전기 때 보면은 염색 분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 분체끼리는 완벽하게 어때? 유전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아까 복제했잖아, 복제. 범산이 2마리. 기억나지? 범산이 2마리. 염색체는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염색체가 등장하고 이제 번거로운 핵이 사라집니다. 이제 염색체를 찢어야 되는데 핵이 이제 방해물이야. 그래서 가드가 이렇게 있는 걸 없애버려. 그래서 핵막을 지워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염색체를 뭐해? 찢어야 되겠지. 그럼 잡아 당겨주는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게 또 다른 실이거든요. 그 실의 이름이 바로 뭐냐? 방추사예요. 그래서 염색체를 잡아 당기는 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돼요. 세 가지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세 가지의 이벤트를 다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전기 때는 염색체의 등장, 그 다음에 핵막이 사라진, 그 다음에 방추사의 등장. 세 가지의 이벤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가요. 중기! 말 그대로 가운데라는 뜻이야. 가운데.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이라는 거라서 말 그대로 딱 보시면요. 염색체가 어때? 중앙에 놓여있죠. 그치? 가운데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놓여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 상등 염색체들이 어때?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중앙에 배열되어 있지? 그래서 모습을 잘 기억해.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을 할 건데 감수 분열을 하면 많이 헷갈려. 그래서 중앙에 염색체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다고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거 잊으면 안 돼.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알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추사가 붙임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고요. 이때 염색체가 유독 꽉 응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염색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중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굉장히 어때? 짧게 지나가요. 그래서 세포를 관찰할 때는 잘 많이 못 봐. 중기가 너무 금방 끝나버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입니다. 후기. 후기는요, 딱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감수 분열의 후기, 체세포 분열의 후기. 딱 한 글자입니다. 바로 뭐냐? 찢는다. 오케이? 후기하는 찢는다예요. 무조건 찢는다. 오케이? 이제 방추사를 가지고 누구를 찢어버린다? 염색체를 찢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찢어야 되겠니? 아까 우리 목적이 뭐였어? 예, 복제한 이유가 똑같은 거 뭐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제한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때? 찢어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야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똑같은 거 두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자석이 하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복제해서 만든 똑같은 애를 뭐 하자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버리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 완벽히 똑같이, 그치? 쌍둥이의 세포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누구를 찢어야 돼? 염색체를 구성하는 누구? 염색 분체를 찢어야 되겠죠. 그쵸? 이 키워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염색 분체가 찢어집니다. 염색 분체.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유전적으로 100% 같은 세포 형성.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의 의미 첫 번째, 유전적으로 100% 같은 세포의 형성.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 수 변화 없음. 염색 분체의 분리가 가진 의미 첫 번째, 유전적으로 100% 같은 세포가 형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의 숫자에 변화가 없다. 이 염색체의 숫자의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할 때 세는 거 알려줄게요. 알겠죠? 염색체의 숫자에 변화가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감수 분열할 때 이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수 때문에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세포의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게 특징이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핵막이 다시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염색사의 형태로 다시 어때? 싹 풀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말기야. 그럼 이제 핵분열이 끝났으니까 곧이어서 뭐를 시작해야 되냐? 세포질 분열을 시작해야 돼요. 자, 이제 세포질 분열은요, 우리 동물하고 식물하고 조금 달라요. 동물 같은 경우는 뭐를 갖고 있냐면 세포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식물은 뼈나 근육이 없으니까 뭐를 갖고 있냐? 세포벽을 갖고 있었던 건 기억납니까? 단단한 세포벽. 그래서 우리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밖에서 안으로. 이거 옛날 말인데 아마 말해줄 수 있어서 써줄게. 세포질 함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세포질 함입.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찢는다. 자, 근데 이 식물세포는 그게 안 되죠. 단단한 세포벽이 방해를 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안에서부터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냐? 미래의 세포벽인 세포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져. 얘는 밖에서 안으로 가. 얘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안에서 바깥을 향하는 세포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세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모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모세포. 그 다음에 분열을 한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 딸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포 하나를 이용해서 딸세포 몇 개를 만들었냐? 2개를 만들었죠. 그치? 모세포 하나를 이용해서 딸세포 2개를 만든다. 자, 밑에 이제 결과가 볼까? 딸세포의 형성. 자, 일단 모세포랑 어때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염색체의 수나 모양 이런 것들 변화 있다?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2개의 딸세포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 알겠죠? 하나의 세포가 분열돼서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된 거야. 알겠지? 이거 총 3개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분열돼서 2개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잖아? 그럼 이것도 새로운 딸세포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딸세포는 또 다른 딸세포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체세포 분열을 언제 쓰냐? 언제 쓰냐면 일단 첫 번째, 생장이죠. 내 몸이 자라는 거. 그래서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 있지? 나보다 덩치가 크다. 그럼 나보다 세포수가 훨씬 많다는 뜻과 같아요. 사람과 코끼리, 코끼리의 세포수가 돌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도 있어요. 삼촌도. 그럼 여기 어때? 3살이 돋아나지. 그럼 이 3살도 뭐야? 세포 분열이야, 세포 분열. 오케이? 그거 알아? 도마뱀 꽃잘? 알지? 요새 내 립스에 자꾸 뜨던데. 도마뱀 꽃잘인가?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떠. 그 꼬리 자르도 막 꼬리 움직이는 거 알아? 알아? 도마뱀 좀 잘하네. 도마뱀 키워? 친구도 키워? 친구 도마뱀 꽃잘 했어? 꽃잘하면 그거 꼬리 다시 예쁘게 안 만돼. 알지? 근데 이유 없이 꽃잘하는데 도마뱀? 약간 좀 무섭다. 그치? 그럼 잘린 꼬리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야? 자기가 안 먹어 다시? 네. 좀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다시 꼬리가 이제 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 싹 다 재생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진화가 덜 된 애들은 이게 생식이 되기도 해. 세균. 여기 써있는데 아메바,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들은 생식이 되기도 합니다. 생식이라는 건 이제 자손을 만드는 거지. 자손을 만드는 거. 오케이? 네, 체세포 분열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손을 만들어요. 그 정도 일단 합시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옆으로 가서 그 앞에 문제 마저 풀자. 부교재 조금씩 안 만들고 일단 프린트로 해서 조금씩 푸는 걸로 줄게. 저번에 한 번 뽑아놨어.
여중 축제하면 뭐해? 여중 축제 재미없잖아. 요즘 아니야? 남중에 놀아? 오! No! 재미없잖아 그럼. 장장해? 여자들끼리는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뽀용도 해주고 하니까. 그치? 아 원래 남녀 같이 섞여 재밌는 그치? 고등학교 정했어? 성인 갈 거야? 가? 고민 중이야? 엄청 영업사지? 성이고 가라 그치? 성이라인 원래 또 심하다 우리 성이 여기 많이 채워줘야지 정말에 좀 해봤어? 해봤어? 아, 해봤어? 정말 해봤어? 어디까지 했어? 왜? 잃어버렸어? 나 요새 하고 있거든. 요새 호박 시즌이라서 호박 따고 있어. 호박 따니까 돈 꽤 많이 먹던데? 어디까지 갔어? 지금 몇 번 남았어? 아 일주일 하나 안 했어? 나 아직 일주일까지 안 했어. 일주일에 고민이 없네. 언제 했다고? 아 지금도 무료 아니야? 아 그거 온라인 결제 안 하면 되네. 좀 재미없긴 해. 나 혼자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막 물건 막 던져놔도 아무도 안 가져와서 알지? 나 혼자 하는 거. 일주일에 하니까. 그 원래 막 다른 선물도 가져오거든. 친구 초대하고. 그치? 나중에 보여줄게. 나 엄청 큰 상결치 장난쳐. 매습자 여기까지 봐. 이만. 아직 안 팔았네. 빚은 약간 두번 갚아. 그치? 너무 배우는 거 아니야? 동물에서 얼마나 유명한 게임인데 알지? 뭔지 알지? 봐봐. 자, 기억과 니은의 이름을 써라. 자, 기억은 잘 보면요. 실이에요, 실. 요 실. 방추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가운데 중. 그래서 염색체를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중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햇 막 살아있지? 간 보는 시기예요. 양이 2배로 늘었음을 보여주고 실뭉탱이가 보이죠? 그치? 염색 삽니다. 얘 준비하는 시기 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전기입니다. 아까 이벤트 3개 있다고 했죠? 염색체 등장, 방출사 형성, 팽막 사라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킨 애는 바로 염색체를 뜻합니다. 염색체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세포 분열이 끝나. 그쵸? 다시 돌아가는 시기 말기예요. 양쪽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뭐야? 후기하면 찢어진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었지? 그쵸?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찢어져요. 그리고 이제부터 볼 때요.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면 상동 염색체가 아직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 여기에서 상동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거 되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느낄 거야. 자, 각각에 해당하는 시기 이름까지 썼고 그 다음에 분열 과정을 간기부터 써라. 그러면 간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 후기, 말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쵸? 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 분출되는 시기 간기죠. 그치? 간기 기호는 여러분 매칭해주세요. 안 보여서. 자, 막대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 위에서 전기입니다. 기호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염색체 수와 모양을 가장 관찰하기 좋고 가장 시간이 짧게 흐르는 게 중기예요. 그쵸? 가운데 쭉 아까 가렸던 거 같죠?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가서 9번. 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는 거 식물, 밖에서 안으로 세포질이 함유되는 거 동물. 이렇게 식물, 동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열 결과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예, 체세포 분열의 특징 맞고 상처 부위가 아플 때 재생이라고 했었죠? 예, 맞는 말이고요.
세포의 사이즈에 따라서? 아니죠.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이라고 아까 말했었죠. 틀렸죠? 그치? 그 다음 상동이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예? 아닙니다. 염색분체라고 했어요. 염색분체. 그 다음에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같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요. 이게 아직은 많이 못 풀 거야 아마. 19, 20에 14번. 페이지 19, 페이지 20에 14번까지 하면 되고요. 그 성의는 뒤에 프린트 있을 거예요. 프린트. 그 저번에 신경계 호르몬 했던 거 있죠? 그 프린트 풀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프린트 양 적당히 나눠서 하면 돼. 요거 이따 가면 봐줄 거야. 폴로 가죠. 저 폴로. 뭘 블랙 학원 공부를 하던가.